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견과류 드셨나요? 아몬드 한 줌, 호두 몇 알, 아니면 해바라기 씨 한 봉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견과류가 오히려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굳게 믿고 계신 견과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같은 견과류라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60세 이후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견과류 5가지. 둘째, 오히려 콩팥을 돕는 좋은 견과류 4가지. 셋째, 아무리 좋은 견과류도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되는 잘못된 섭취 습관 5가지. 오늘 내용은 모두 검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콩팥은 새 필터처럼 하루 종일 혈액을 힘차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가 서서히 낡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 자료에 따르면 사람의 콩팥 여과 기능은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20대에 비해 콩팥 기능이 30에서 40% 정도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필터가 낡았는데 들어오는 물의 양과 종류가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지방, 미네랄, 활성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콩팥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혈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콩팥은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들로 이루어진 장기입니다. 수도관이 녹슬면 물이 잘 안 나오듯이 혈관이 약해지면 콩팥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영향은 콩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뇌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콩팥이 지치기 시작하면 머리가 먼저 무겁고 흐릿해지는 느낌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수분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짜게 먹거나 물을 적게 마셔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때 볶은 견과류, 짭짤한 씨알류, 지방이 많은 견과류가 매일 들어오게 되면 콩팥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콩팥은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습니다. 위장처럼 불편함을 바로 느끼게 하지도 않고 통증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콩팥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간접적입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다리가 쉽게 붓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콩팥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견과류가 특히 콩팥을 힘들게 할까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중 최소 2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견과류 첫 번째는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고소하고 손이 가기 쉬운 간식입니다. TV를 보면서 무심코 한 줌, 2줌 집어 드시기 쉽습니다. 비타민도 많고 심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십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100g당 약 90mg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시금치의 약 3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옥살산은 반드시 콩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이 옥살산이 콩팥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나옵니다. 옥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의 작은 관들의 결정처럼 쌓이다가 어느 순간 신장 결석이 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신장 결석은 60대 이상에서 발생률이 더 높고 재발률도 젊은 연령대에 비해 높습니다. 그리고 결석은 단순히 허리 통증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그 영향이 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해지고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증상이 해바라기 씨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맥주나 막걸리와 함께 해바라기 씨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술은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고 탈수 상태에서는 옥살산이 더 쉽게 결정화됩니다. 물이 적은 수도관에 물때가 더 빨리 끼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견과류 두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전통적으로 호박씨는 기운을 보충해주고 콩팥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소량의 호박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60세 이후의 몸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박씨 100g에는 칼륨이 약 800mg, 인이 약 1200mg 들어있습니다. 칼륨과 인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콩팥이 이 양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콩팥을 폐기물 처리 공장에 비유해드리겠습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때는 아무리 많은 폐기물이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기계가 낡으면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 콩팥은 바로 이 낡은 공장과 같습니다. 칼륨과 인이 몸 안에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칼륨이 지나치게 쌓이면 이유 없는 피로감, 다리가 저릿저릿한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숨이 쉽게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이 높아지면 피부 가려움, 뼈 통증, 혈관벽에 석회가 끼는 것처럼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호박씨는 모든 노년층에게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콩팥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견과류 세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아마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간식일 것입니다. 고소하고 값도 싸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콩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노년의 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은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에 오염되기 매우 쉬운 식품입니다. 이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한 강력한 독소입니다. 이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간과 콩팥이 동시에 부담을 받습니다. 간이 먼저 해독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콩팥이 다시 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땅콩 제품의 일부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독소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콩팥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조리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땅콩은 소금에 절이거나 기름에 볶아서 나옵니다. 이때 들어가는 나트륨과 산화된 기름은 혈압을 빠르게 올리고 콩팥의 미세혈관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술과 함께 드시는 땅콩은 탈수를 심하게 만들어 콩팥을 이중으로 힘들게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땅콩을 건강 간식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음식으로 분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견과류 네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씹기 편하고 부드럽고 달콤해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시기 쉬운 견과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편함 속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g당 탄수화물이 약 30g으로 아몬드의 2배, 호두의 3배에 해당합니다.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급히 분비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콩팥의 작은 혈관들이 조용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 결국 끊어지는 것처럼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상당수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콩팥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도 함께 영향을 받아 방금 들은 말을 잊어버리거나 집중이 오래 유지되지 않거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들쑥날쑥하신 분들은 캐슈넛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견과류 다섯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많은 분들이 고급 간식, 심장에 좋은 음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부드럽고 기름지며 선물용으로도 자주 선택되죠. 하지만 이 고급스러움에는 노년의 몸이 치러야 할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의 칼로리 중 75% 이상이 지방에서 나옵니다. 100g당 지방이 무려 76g으로 버터의 지방 함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젊고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위장이 약해졌거나 간이나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많은 지방이 몸을 지나치게 힘들게 만듭니다. 고지방 식품이 소화기관에 오래 머무르면 장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 염증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고 결국 콩팥과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체중이 늘고 밤에 소변 횟수가 늘고 아침에 머리가 개운하지 않은 증상이 마카다미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젊은 몸에는 고급 간식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너무 무거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견과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해바라기 씨의 옥살산, 호박 씨의 칼륨과 인, 땅콩의 아플라톡신과 나트륨, 캐슈넛의 높은 탄수화물, 마카다미아의 과도한 지방. 각각 다른 방식으로 콩팥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견과류를 끊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콩팥을 돕고 뇌를 맑게 하고 잠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견과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모든 견과류가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60세 이후 콩팥을 보호하고 뇌 건강을 돕고 수면의 질까지 높여주는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견과류는 종류 선택만 제대로 해도 몸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첫 번째는 브라질너트입니다. 만약 60세 이후에 단 하나의 견과류만 선택하신다면 저는 브라질너트를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입니다. 셀레늄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몸속 세포가 녹슬어가는 과정입니다. 셀레늄은 이 녹을 막아주는 방청제 역할을 합니다. 콩팥과 뇌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셀레늄은 노년기에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 성분입니다. 부족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가 맑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 수치가 낮은 노인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브라질너트 한 알에는 셀레늄이 약 70에서 9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권장량을 충족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 알만 드셔야 합니다. 2알, 3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셀레늄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루 딱 한 알. 이것이 브라질너트를 드시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를 보면 뇌와 닮았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돕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뇌세포막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감싸고 있는 얇은 기름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막이 부드러워야 신호가 잘 전달됩니다. 마치 잘 기름칠한 경첩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요.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생각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호두는 이 과정을 부드럽게 완화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는 콩팥을 포함한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은 더 가볍게 일하고 뇌는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하루에 호두 반쪽 6에서 7개면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당 변동이 잦은 분들께 특히 잘 맞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좋은 지방은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 콩팥의 작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캐슈넛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캐슈넛 100g에는 탄수화물이 30g 들어있습니다. 아몬드는 22g입니다. 게다가 아몬드에는 섬유질이 12g이나 들어있어 실제로 혈당에 영향을 주는 양은 훨씬 적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간식으로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낮았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콩팥도 뇌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야간 소변 횟수가 줄고 눈이 덜 침침해지고 피로감도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능하면 볶지 않은 생아몬드를 선택하십시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자연적인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유도하고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치우고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멜라토닌은 이 수리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호르몬의 분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국제수면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피스타치오에 함유된 멜라토닌 농도는 다른 견과류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수면제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무염 피스타치오 15알에서 20알 정도를 드셔보십시오.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브라질너트 하루 1알, 호두 하루 6에서 7개, 아몬드 하루 10알에서 15알, 피스타치오 취침 전 15알에서 20알. 이 4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좋은 견과류를 먹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드시면 좋은 견과류도 나쁜 견과류가 됩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견과류를 줄이고 어떤 견과류를 선택하면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콩팥을 다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실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아침 식사를 견과류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견과류 한 줌과 커피로 식사를 대신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아침에 안정적인 에너지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견과류만 드시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머리가 빨리 피로해지며 오전 내내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견과류는 식사를 대체하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를 보완하는 음식입니다. 아침에는 밥과 계란 또는 죽과 반찬을 드시고 견과류는 오전 10시 정도의 간식으로 드십시오. 둘째, 소금에 볶거나 설탕을 입힌 견과류는 피하십시오. 조금 짜거나 달콤한 게 더 맛있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금, 설탕, 버터가 더해진 견과류는 나트륨과 당분이 권장량을 훨씬 넘기기 쉽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에 수분을 붙잡아 다리와 발을 붓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콩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트에서 무염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으십시오. 되도록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한 번에 많이 무심코 드시는 습관을 바꾸십시오. 견과류는 고소해서 먹다 보면 양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드신 양만큼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한 봉지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누적되면 콩팥은 매일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하루 권장량을 미리 작은 그릇에 덜어놓고 드시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브라질너트 하루 1알, 호두 6에서 7개, 아몬드 10알에서 15알, 피스타치오 15알에서 20알. 종이컵으로 3분의 1컵 정도가 하루 적정량입니다. 넷째, 오래 보관한 견과류는 드시지 마십시오. 견과류 속 기름은 빛과 온도에 매우 약합니다. 오래 보관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기름이 산화되어 몸속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콩팥과 뇌를 함께 지치게 만듭니다. 견과류는 개봉 후 30일 이내에 드시고 가능하다면 냉장 보관하십시오. 온도 변화가 적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가장 좋습니다. 찬장 깊숙이 묵혀둔 오래된 견과류는 오늘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신장 기능 저하, 당뇨병 또는 당뇨 전 단계, 지속적인 야간 빈뇨, 다리 부종 같은 상태를 겪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좋은 견과류라 하더라도 여러분 몸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와 의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견과류 5가지입니다. 첫째, 해바라기씨. 옥살산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둘째, 호박씨. 칼륨과 인이 콩팥을 과부하시킵니다. 셋째, 땅콩. 아플라톡신과 나트륨이 간과 콩팥을 힘들게 합니다. 넷째, 캐슈넛. 높은 탄수화물이 혈당을 흔들고 콩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다섯째, 마카다미아. 과도한 지방이 소화기관과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선택해야 할 견과류 4가지입니다. 첫째, 브라질너트. 하루 한 알로 셀레늄을 채워 콩팥과 뇌를 보호합니다. 둘째, 호두. 하루 6에서 7개로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셋째, 아몬드. 하루 10알에서 15알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콩팥 혈관을 보호합니다. 넷째, 피스타치오. 취침 전 15알에서 20알로 깊은 잠을 돕습니다. 올바른 섭취 습관 5가지입니다. 첫째, 식사를 대신하지 말고 간식으로 드십시오. 둘째,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십시오. 셋째, 하루 권장량을 미리 덜어놓고 드십시오. 넷째, 개봉 후 30일 이내에 드시고 냉장 보관하십시오. 다섯째, 콩팥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 견과류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몸을 아주 부드럽게 도와주는 음식이 됩니다. 콩팥이 편해지면 몸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고 다리가 덜 붓고 기억력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해야 할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바라기씨 대신 호두 몇 알, 땅콩 대신 아몬드 10알.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일상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